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지하고 싶을 때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 및 한의대 기능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맥 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계약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요, 이 갑과 을이 이 부동산을 매매 대금 3천만 원을 해서 이 계약일 2015년 9월 10일 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2015년 10월 10일 1,000만 원을 넣기로 했고요. 잔금은 2015년 11월 10일 1,700만 원을 넣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중도금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이 갑이 할 경우는 얼마를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받은 그에 대한 배액해서 6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이 포기를 할 경우는 이 계약금 든 3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포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약금 계약으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상대방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14-231378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이 부동산을 11억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일은 2015년 9월 10일 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먼저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억에 대해서 이 송금을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이 2015년 10월 10일 날 5억을 넣기로 했고요. 잔금을 2015년 11월 10일 4억 5천을 넣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을이 이제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이 갑이 통장을 없애고 이렇게 하니까 계약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1억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어요. 그리고 공탁 정서를 갑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 갑이 해지를 할 경우에 자, 얼마의 상환을 해줘야 될 것이냐, 배액 상환인데 자, 1억 천에 대한 상환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입장에서는 1억 천에 대해서 원칙은 상환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받은 1억 천과 1억 천 못해서 2억 2천을 을한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요, 1억 천은 너무 가다하다. 그래서 어떻게 70%를 해가지고 7,700만 원을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님은 원칙은 배액 상환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액이 너무 가다하니까 70%까지만 이렇게 지급하라, 이렇게 갑의 입장을 좀 많이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성소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인데요. 자, 이 임대인 A가 이 펜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 B에게 이 중개사 C를 통해 가지고 2021년 11월 26일 날 보전금 1억 5천과 연 차임을 8천만 원에서 임대차 계약을 AB가 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일 펜션을 방문해가지고 이 상태를 B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12월 4일 임대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때 출금 기록 사항에서는 펜션 계약금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입금에 대해서는 이 계약금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7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상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임대인 C와 이렇게 2021년 12월 6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1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임차인 B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21년 12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6일 날 계약 파기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간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B가 A를 상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판사님은 얼마를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 배액 상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편취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첫째는 보증금이 1억 5천에 대한 1,000만 원이니까 1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금했다는 것을 볼 때는 상호 의사의 합치가 이 계약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 한 것으로 이렇게 C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결국 A도 이 계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의 합치가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의 협의가 있다 보니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피고의 성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계약금도 이렇게 의사합치가 명백한 이런 경우는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가계약금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2-247187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배액 상환을 해야 될 경우는 수령자는 그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배액에 상환하여 계약을 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 등을 통해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하든 이 상호 이 계약자가 하든지 간에 명백하게 그에 대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한 몰취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판결 같은 경우는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주라. 그리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 합의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가계약금에 대해서 또 편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고는 편취를 못하는 그런 판결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 가면 또 깨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반드시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반드시 이 공인중개사한테 이 통지를 해달라.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경우는 편취를 하게 된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통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약금과 가계약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